전북 서남권에 14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발전단지에서 만든 전력을 모아 육지로 연결하는 양육점이 부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축사 신축 이전을 두고 마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래 축사가 있던 마을은 반기는 처지지만 거리가 가까워지는 마을에선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4.10 총선 관련 기부행위 혐의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 구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 8억 원을 우선 투입합니다. 이 기금은 일선 의료 현장의 인력 보강 등에 쓰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는 바람이나 햇빛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화석연료의 의존을 낮추고자 하는데요. 전북 서남권에 14조 원가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발전단지에서 만든 전력을 모아 육지로 연결하는 양육점이 부안군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 협의를 위한 회의가 14일 전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고창부안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 전북자치도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양육점 지역 선정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풍력발전기로 만든 전력을 육지로 전달하기 위한 거점 지역을 부안군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양육점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부안 어민들은 좀 찬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족 자원은 자꾸 고갈이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 등 14조 3천여억 원이 투입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만들어지면 전북 인구보다 많은 224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가능한 2,460메가와트가량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또 양육점이 유치되는 부안군은 2차 전지와 아리백 산단을 조성할 때 해상풍력 산단과 직접 연계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상풍력 단지 조성으로 어민들이 어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후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팬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게 웅웅 소리 나고 그러면 해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류는 앞으로 없어요. 멀리 다 도망가 버려요. 어업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충분한 그 절충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순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들은 앞서 진행된 2번의 주민경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전력계통 구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도 1.2기가와트급 풍력발전 설비 등을 개발할 민간발전 사업자를 공모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부안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간 협의회 의결로 양육점이 이제 결정된 만큼 저희 민간 공모도 1.2기가와트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모 지침서를 마련 중에 있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공모 절차를 진행해서 금년 안에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양육점이 부안군으로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축사 신축 이전을 두고 마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래 축사가 있던 마을은 아무래도 반기고 있지만 거리가 가까워지는 마을에선 반발이 큰데요.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허가가 났는데 단서 조항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의 한 돼지우리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12월 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형 돈사 건축 허가가 난 겁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지만 이미 허가받은 축사의 경우 축사 현대화를 전제로 예외를 둔 조례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인근 마을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제 왼편에 보이는 마을에 있던 축사가 불에 탔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 짓는 건데 제 오른편에 보이는 마을과 가까워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가구주의 60% 이상이 동의하면 인근 부지에도 재건축할 수 있게 한 단서 조항이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 마을이라는 문구를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정읍 씨는 동의를 얻어야 할 인근 마을을 원래 축사가 있던 마을로 판단했습니다. 이전 축사 부지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는 문헌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 가장 가까운 마을이 과학마을이에요. 원래 있던 위치보다는 조금 멀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6%로 정리를 해주신 거죠. 반면 축사 이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마을을 인근 마을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축을 넘어서 절대금지구역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없었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더 신중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조례 입법자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잘못된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축사를 현대화하더라도 악취와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자녀들이 오면 그냥 냄새나서 코를 막고 쫓겨라도 더 쉬었다 가려면 쉬지도 못하고 그냥 가고 근데 우리만 살고 말면 하지만 근데 애취할 적은 이 동네에다가 참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했으면 하는데 그게 일절이 없어. 정읍 씨의 탁상 행정에 날벼락을 맞게 됐다는 마을 주민들. 본사 주인과 윗마을, 아랫마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 정읍 씨의 행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4.10 총선 관련 기부행위자 혐의자 3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원봉사자 2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60여 명을 식당에 모은 뒤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16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음식값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 예정 총액은 1,600여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 8억 원을 우선 투입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1명을 4주간 파견하기 위한 특별활동 지원수당 1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산과 남원, 진안 등 3개 지방의료원 인력의 연장근무 수당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 의료원은 평일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주말에도 진료가 진행됩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사용되는 기금은 일선 의료 현장의 인력 보강 등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정읍 고창선거구에서 윤준병 예비후보가, 남원 장수 임실 순창선거구에서는 박희승 예비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경선 결과 정읍 고창선거구에는 윤준병 예비후보가 유성엽 예비후보를 누르고 본선에 올랐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선거구는 박희승 예비후보가 이환주 예비후보와 성준후 예비후보를 제치고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전주병은 정동영 예비후보가 현역인 김성주 예비후보를 이겼습니다. 완주 진안무주는 안호영 예비후보가 김정호 예비후보와 정희균 예비후보를 상대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경선 투표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각 50%씩을 합산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북과 전남 등 호남 지역을 순회하며 범민주진영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13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제21회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3가지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14일에는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 지역 시민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은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 진영의 일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14일 새벽 5시쯤 위도 남서쪽 18km 해상에서 24톤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부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2대 등을 급파하고 인근 항행 선박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의 구조 협조 요청을 받은 민간 어선이 불이 난 어선에 타고 있는 승선원 3명, 전원을 구조했고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안해경은 수리를 위해 목포로 이동하던 중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는 선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원광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광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 1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설문응답자 102명 중 99명인 97.1%가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사직서 제출 등의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교수들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는 길은 필수 진료과와 지방 의료에 대한 지원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원 확대가 현재 의료 대란을 촉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원에 접수된 전북 지역의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한 집주인들이 내놓는 매물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물건이 쌓인 것으로 풀이된다는데요. 법원 경매정보 매각 통계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전북 지역의 경매 건수는 1,1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기준 도내 경매 건수는 2019년 811건, 2020년 746건, 2021년 689건, 2022년 723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신규 경매 신청 규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1, 2월 전북 지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7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신청 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 건수보다 경매 신청 건수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제276회 임시회 기간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2건을 심사합니다. 김제시의회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말되 동시에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김주택, 김승일, 양운엽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남원시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어린이 창작 실험실 교육 등이 운영됩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화 교류 활성화와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